샤를로트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패튼이 공작을 보며 심각하게 말했다. 죽은, 조심해야겠습니다. 한번 보고 원리까지 이해한다면 검수라는 사람들이 남 앞에서 검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를 용납 못할 겁니다. 그러게 말이네. 이 일은 비밀로 해야겠네. 멀어지는 패튼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샤를로트는 그가 한 말을 생각해 보았다. 검이 움직이는 길이 보이고 다음 동작을 예측한다는 것이 싸움의 절대적인 조건일 리가 없었다. 고수라면 당연히 하수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딪힌 힘이 회수되고 다시 공격이 이어지기까지의 모든 동작은 시전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더욱이 스피드가 월등한 사람의 궤적을 안다고 그 검을 막을 수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논리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었다. 그때였다. 콱콱콱쾅. 갑자기 폭음과 함께 언덕의 평평한 곳에 놓여있는 샤를로트의 마차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폭약. 들판에 물이 있을 리 없었다. 그리고 식수를 끼얹어 끄기엔 불길이 정도 이상이었다. 공작은 사람들에게 마차가 타도록 내버려두라고 말했다. 마차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말이었다. 공작이 사람들을 보며 말했다. 아가씨는 내 마차에 계셨으니 걱정 말도록. 안도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왔다. 그때 샤를로트가 손가락을 들어 누군가를 가리켰다. 저기 파란 옷에 검은 머리 남자를 데려오세요. 샤를로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작이 신호처럼 손가락을 튕겼다. 샤를로트에게 지적당한 사내는 얼떨결에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남자는 순식간에 기사단에 둘러싸이는 바람에 순순히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공작 앞에 무릎을 꿇은 남자가 소리쳤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사내는 진심을 호소하려는 듯 가슴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 순간 샤를로트의 발끝이 사내의 손을 걷어찼고 제오는 공작의 앞을 막아섰다. 기사들이 사내의 양쪽 팔을 잡고 무릎을 바닥에 눌렀다. 그리고 가슴을 뒤져 무언가를 벗겨냈다. 사내가 안색을 바꾸었다. 어떻게 알았지? 샤를로트를 바라보며 묻는 얼굴엔 체념이 담겨 있었다. 샤를로트는 긴장했다. 그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샤를로트가 말했다. 공장님께서 마차가 비었다고 말씀하시자 당신만 다른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을 때 놀라기보다는 도망가려는 자세를 취했고요. 또 이 앞에서는 당신의 동작이 방어가 아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죠. 사내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젠장,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소. 하지만 내 입에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오. 털썩. 사내는 바닥에 쓰러졌다. 입에서는 피가 흘렀고 통증을 수반한 경련이 잠시 이어졌다. 입에 독을 물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샤를로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제야 그의 표정이 이해가 갔다. 그건 살 생각을 버린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도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그에게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단지 생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그에겐 목숨을 담보로 한 일이었던 것이다. 샤를로트는 공작의 마차로 들어갔고 잠시 후에 공작이 마차로 들어왔다. 놀라셨소? 예, 사람의 생명이 저리 쉽게 꺼진다는 게 놀랍습니다. 왠지 당신을 죽이려고 온 자객을 동정하는 것 같소. 동정하지 않습니다. 살인은 동정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정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고 그 대가는 그의 죄를 다 태울 만큼 뜨거울 겁니다. 그럼 당신이 이렇게 슬퍼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이요? 샤를로트는 공작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도 수많은 생명이 묶여 있을 것이고 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사라질 것이다. 저는 사람의 생명이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게 싫습니다. 그게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면 더욱이요. 로베스피에르는 10만이라는 생명을 입에 올렸다. 마라 앞에 놓인 1200의 주검은 그 앞에 10만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피로 씻어내려고 했다. 샤를로트는 숫자로 표현되는 생명이 싫었다. 공작이 말했다.
아까 그 사내는 스스로 죽었소. 그건 스스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찌 스스로 죽겠습니까? 그가 이런 일에 발을 디딘 순간 그의 목숨은 자신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생명이란 어떤 것이오? 샤를로트는 자신의 이마를 짚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섞여 있었다. 신께 받은 생명을 서로가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 위에 다른 무게를 얹지 말고요. 하나를 죽이든 10만을 죽이든 금기를 범한 건 마찬가지라는 것이 샤를로트의 생각이었다. 샤를로트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신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죄의 고통에 가슴을 치면서도 마라를 죽인 걸 후회해 본 적은 없었다. 속죄하지 않는 죄인이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겠는가? 샤를로트는 마라를 죽인 걸 후회한 적도 없었고 눈물을 흘린 적도 없었다. 속죄의 의식은 타인에 의해 빼앗겼고 시간이 흐른 후 다시 타인의 죽음을 계기로 죄의 무게에 눌려 눈물을 쏟고 있었다. 무엇인가 터져버린 것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공작은 손수건을 손에 쥔 채로 그녀의 눈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인의 타고난 감성이라고 치부하기에 그녀의 슬픔은 너무 깊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자신도 길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더욱이 최근 몇 년은 적잖은 피를 보아온 사람이었다. 아니 어쩌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의 가치는 다르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셈이다. 그녀는 최고 권력자의 아내로 살기엔 적당치 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공작의 가슴에 이미 깊은 흔적을 만들고 있었다. 다음 날 마차는 해가 뜨기 전에 야영지를 떠났다. 불탄 마차는 구덩이를 파고 묻은 뒤였다. 공작의 빈 마차는 기사들에 의해 호위를 받고 있었다. 샤를로트는 패튼과 이야기를 나누며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내기로 검수를 얻으셨다고요? 예, 사연이 깁니다. 다음에 얘기해 드리죠. 그렇게 이상한 검수를요? 아무래도 장난질을 쳐서 넘겨준 모양입니다. 위험한 행동인데요? 무리를 해서라도 익히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칫 잘못된 습관이 생길 수도 있고 몸을 다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죄송하지만 나중에 급 빠진 부분을 한번 손 봐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패튼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느라 생각에 잠긴 샤를로트를 보며 패튼이 침을 꼴깍 삼켰다. 패튼은 그 검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보여주고픈 사람이 있었다. 이 부탁을 하려고 밤새 고민을 한 그였다. 주군의 손님에게 모양새 구겨지게 부탁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검수를 포기할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샤를로트가 말한 공격 2개 방어 2개의 초식 창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혼자 아무리 이리저리 휘둘러 보아도 화려한 전체 모습에 어울리는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화려함이 구질구질하게 변하기만 하는 것 같았다. 자신보다는 샤를로트가 더 잘 만들 것이 아무래도 확실하게 느껴지는 지난밤이었다. 그래서 체면은 잠시 접어두고 사김성 좋아 보이는 주군의 손님에게 말을 건넨 것이었다. 고민을 끝낸 샤를로트가 입을 여는 순간 패튼의 가슴이 흉갑한 안에서 들썩거렸다. 될 것도 같네요. 제가 이론을 만들고 기사단장님께서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적당한 장소와 시간을 물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빚을 졌습니다. 장부에 적어두겠습니다. 언제든 사용하십시오. 기사 서칙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후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적으시면 안 되죠. 나중에 마음에 드시면 적어주세요. 아닙니다. 저는 계약금은 돌려받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얼굴로 말머리를 돌린 패튼의 자리로 공작이 들어서며 말했다. 흠집을 메워주기로 한 모양이군. 패튼이 저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려고요. 이론만으로 정말 가능한지 말이에요. 조만간 자신만의 검수를 만드는 것 아니요? 설마요? 짜깁기하고 창조는 다르죠. 그 짜깁기라는 것도 어차피 가능의 범주는 아니오. 행렬은 길게 이어졌다. 영지를 벗어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행렬이었다. 왜? 포션. 포션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들이킨 샤를로트가 신기하다는 듯 포션병을 바라보았다.
이 기적 같은 치료약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세상에 와 있다는 걸 실감나게 해주는 물건 중 하나였다. 했어요. 정말 괜찮소? 예, 괜찮아요. 샤를로트는 메모지를 꺼내어 자신의 증상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다. 그걸 꼭 지금 적어야겠소? 공작의 염려 어린 질책을 받는 동안에도 샤를로트의 펜은 쉬지 않았다. 제가 확실히 강해지긴 했죠? 다른 여자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확히 15번 죽었을 거요. 대단하네요. 뭐가 대단하오? 15번이나 습격한 상대요? 아니면 15번을 살아남은 당신이요? 그런 적을 가지고 있는 공장님이 대단하시다고요. 적이 임기응변적인 스타일인지 계획적인 스타일인지 궁금해했던 기억이 났다. 지금 정확히 몸소 체험한 바에 의하면 상대는 그 두 가지를 다 구비하고 있었다. 틈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설마 하는 순간에도 사고가 이어졌다. 처음 몇 번은 마차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남장을 한 샤를로트를 향해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혼란의 와중에 그녀의 본색을 하나둘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이 이젠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자객을 속이려던 변장이었으니 자객이 알아차린 다음에야 구태여 아쉬울 것 없는 일이긴 했다. 샤를로트가 공작에게 말했다. 이유나 알죠? 무슨 소리요? 어떻게 원한을 사면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샤를로트는 공작의 팔에 감긴 붕대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런 식으로 용케도 살아계시네요.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치고도 살 수가 있는 거요? 정말 믿음직스럽소. 샤를로트의 상태는 공작의 말대로 성한 곳이 없었다. 포션과 그녀의 변화된 체력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었기에 이루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상처는 왼쪽 얼굴에도 있었다. 거의 아물기는 했지만 여자들의 외모에 대한 집착을 전혀 모르지는 않는 터라 공작이 걱정스레 말했다.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은 정말 유감이요. 걱정 마세요. 가라앉을 거예요. 흉이 지더라도 크게 지지는 않을 겁니다. 부딪힌 상처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던 얘기나 마저 하죠. 저기 누군가요? 황제를 만나고 나서 얘기해 주겠소. 행렬은 수도의 성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40여일에 걸친 여행에서 15번의 습격을 받았고 무고한 희생자도 나왔다. 다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상대가 황제의 영역을 인정한다면 한숨 돌릴 시간이 생길 것이다. 그렇더라도 다시 길고 험한 귀환 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한 번 결혼식을 성공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분도 대단하군요. 이런 길을 견디어내다니. 수도에 사는 귀족의 따님이었소. 결혼식 후 사고가 생겼지. 그럼 여기도 안전한 건 아니네요? 그렇소. 드러내놓고 덤비지는 못하겠지만 사고로 위장할 수 있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오. 샤를로트 거리는 살피며 말했다. 도로가 화려하군요. 이런 바닥은 처음 봤어요. 돌에 새까지 들어있군요. 줄지어 선 상점들도 무척 세련되어 보이네요. 수도의 길이 다 이런가요? 다 이런 건 아니오. 이 길은 황제의 길이오. 수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길을 밟고 가게 돼 있어. 과시용이지. 샤를로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프랑스 혁명 직전 왕실의 부채에 대한 이자가 국민이 거둔 세금의 총액보다 많은 상태였다. 왕실은 그런 빚더미에 쌓여 있으면서도 사치를 멈추지 않았었다. 그리고 그건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다. 이 길을 보면서 그런 얼굴을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소. 그런 얼굴이라뇨? 당장 하늘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얼굴 말이오. 지나치게 화려해서 오히려 불안하군요. 그냥 제 느낌에 불과하겠지만요. 저는 화려한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거요? 상당히 심각하게 들리오만. 아니요, 모르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 눈에 비치는 것들이 왠지 불행을 되풀이하려는 징조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왜 이곳에 있게 된 걸까요? 이 황제의 길을 보면서 신께서 제게 무엇인가를 바라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랑 공작은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의 뜻에 대한 생각에 빠져있는 샤를로트를 보며 일이 여기에까지 오게 된 과정을 돌아보았다.
25세 첫 결혼이 실패한 이후 근 7년을 긴장을 푼 적이 없었다. 후사가 없는 자신의 공국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다. 그의 인식 속에서 여인이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였다. 그런데 지칠 대로 지친 지금 그의 눈앞에 지금까지의 생각을 깨뜨려버린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알게 모르게 그에게 힘이 되고 있었다. 그건 그녀의 생명력이 강해서만이 아니었다. 그녀를 통해 반전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공작은 침묵을 깨려는 의도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는 기억하고 있는 거요? 당연하죠. 우리의 목적은 살아서 이곳에 도착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공장님의 신부가 살아서 돌아가는 모습도 보여줘야죠. 다행이요. 나는 우리의 여행이 마치 생사의 수련 정도로 느껴지던 참이요. 목적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샤를로트는 일부러 가벼운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공작을 보며 그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수도에 위치한 공작의 저택 연무장에서 샤를로트와 마주한 패튼 기사단장이 걱정스레 물었다. 좀 더 쉬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일은 천천히 봐주셔도 됩니다. 다 나았습니다. 치료마법사인가 하는 분들이 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행 내내 힘드셨을 텐데요. 옆에서 보셨지만 제가 특이 체질이라서 말입니다. 게다가 저는 설명만 할 테고 몸은 기사단장님이 쓰실 테니 과로할 것도 없네요. 적당한 시기에 패튼의 검수를 봐주기로 해놓고 계속 사고가 이어지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다. 그래서 포션에 이어 놀라움 그 자체이자 이에 불가능의 영역인 마법 치료를 받은 샤를로트는 사양하는 패튼을 붙들고 검수를 다듬기 시작했다. 쉽게 생각한 건 아니었으나 막상 모양새를 맞춰 넣으려니 여기가 맞으면 저기가 틀리는 시기여서 삐걱거림으로 시간을 다 보내버렸다. 아니, 그렇게 돌리시면 장기적으로 볼 때 최소 탈골이에요. 아무래도 한 동작이 더 들어가야겠네요. 그런데 이 검술 말이에요. 마치 싸우려는 게 아니고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 같지 않나요? 너무 화려하고 우호적이잖아요. 화려한 건 알겠는데 우호적이라니요? 주로 수비 형태의 움직임이 많고 또 공격이라고 해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니 말이죠. 만든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었나 봐요. 아,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두 사람의 옆에는 종이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하루를 꼬박 실랑이를 하느라 식사도 건너뛴 두 사람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작업물을 정리했다. 저녁 식탁엔 이미 재혼과 공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과를 하는 패튼에게 공작이 말했다. 아니, 우리가 일찍 온 거네. 일이 일찍 끝났거든. 어때 잘 되어가고 있나? 예, 아가씨 덕분에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거의? 하루 만에? 공작과 재혼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게나. 믿지도 않겠지만 정말 큰일 나겠네. 맞습니다. 죽은. 패튼과 재혼이 진지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며 샤를로트가 입을 열었다. 공장님, 동작 끼워 맞추는 게 신기한가요? 아니면 몇 달은 갈 것 같던 상처들이 주문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신기한가요? 공작은 샤를로트가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 물어오자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치료 마법이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 아니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보니 하는 말이오. 하긴 천재 소리를 들어야 마법사가 된다고 하니 마법도 평범한 건 아니지. 그러고 보니 당신이 마법을 배운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 공작의 말에 샤를로트가 대답도 하기 전에 패튼이 질색을 하며 말했다. 죽은 절대 안 됩니다. 마법령을 잊으셨습니까? 마법사는 수도 이외의 곳에서 거주할 수 없다는 것을요. 여성을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영지엔 발을 디디지 못하실 겁니다. 마법령이라고요? 그게 뭔가요? 예전에 어떤 영주가 마법사들을 포섭해서 자신의 영지에 엄청난 숫자를 보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험을 느낀 황제는 마법사들을 해체시키라고 했고 그 영주는 자신의 영지를 독립시켜 달라고 하면서 대항했었죠. 결국 전쟁이 벌어지고 타국의 지원까지 요청하면서 그 영주를 없애기는 했지만 제국이 무너질 뻔할 만큼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마법사는 국가의 철저한 관리 하에 수도에서만 머물게 되었고, 여행을 다니더라도 한 영지에 한 달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는 마법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마법사가 치료만 하는 게 아닌가요? 치료 마법은 마법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국을 무너뜨릴 만큼의 공격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거나 벼락이 친다거나 한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마법이란 것이 자연의 힘을 빌려 쓰는 것이라고 하니까 직접 만드는 건 아닌 셈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요. 책을 구할 수 있나요?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만약 마법을 배우고도 그 사실을 숨기면요? 마법사는 상대의 몸에 흐르는 마법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니까 숨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배우실 겁니까? 아니요, 그냥 책이나 한번 봤으면, 어려우시면 그냥 두시고요. 공격 같은 것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아픈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솔깃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정말 아쉽네요. 영지마다 마법사가 있었으면 편할 텐데 말이죠. 그 마법령 말인데요. 다른 나라도 다 같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국가 전력의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국가에서 관리는 하지만 관리 방법은 제각각이죠. 샤를로트에게 마법이란 단지 이교적이며 악마적인 것 내지는 약간의 풀과 잡다한 것들로 이루어진 민간 처방 정도의 개념이었다. 누군가의 머리 위로 불벼락을 내린다거나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던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이곳은 신과 인간의 경계가 겹쳐진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샤를로트의 짐이 다 타버리는 바람에 황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결한 일은 옷을 맞추는 것이었다. 황제와의 아련일이 촉박한 관계로 최대한 단순한 디자인의 옷들을 선택하게 되었다. 싹둑 자른 머리카락 때문에라도 화려한 드레스는 삼가야 할 형편이었다. 새 신부라는 입장을 고려한 탓인지 옷은 밝은 색 일색이었다. 샤를로트에게 옷은 예의를 차리는 용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유행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 만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기는 표정이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샤를로트는 황제를 향해 예를 갖추는 공장 옆에서 미리 숙제해온 깊은 절을 올렸다. 황제는 샤를로트의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리본에 가려진 머리꽁지가 흥미로운 모양이